네, 시장 진단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목대균 KCG의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9월장에 워낙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역사를 썼기 때문에 10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첫 출발은 무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9월 달 들어서면서 계절적으로 네. 약세 그 기간을 갖다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초반 그 출발도 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증시 고평가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뭐 3분기 계절적으로 뭐 단기 조정 가능성을 많이 언급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11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0년 평균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 달러로 환산했던 코스피 그리고 선행 PBR로 봤을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수를 예측했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도 보지만 이익을 보는데요. 지금 요새 최근에 3분기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개선되고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10월달 이후에 그 연말로 갈수록 뭐 경계감은 아직 존재하지만 뭐 상승 랠리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 요인 역시 10월장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경로도 좀 불투명해질 텐데 미국 경기와 함께 금리 전망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경기 전망 네. 지금 최근에 2분기 GDP를 좀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상향 조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GDP 나오로 보더라도 3분기 같은 경우에 3% 중반대의 높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여러 가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고용 쪽이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 셧다운 리스크로 인해서 고용에 네.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시장은 오히려 이걸 갖다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이나 12월 정도 FOMC에서 두 차례 정도 25bp 인하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경계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을 좀 고려했을 경우에 금리 인하가 이걸 갖다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시장도 좀 견조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고요. 9월장도 9월장이지만 사실 지난 6월을 생각해 보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건 정책 모멘텀에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지금 살짝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뒤로는 밀리고 있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이 뭐 네.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갖다 진행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봤을 경우에 EPS 우리 주당 순이익을 갖다 어찌 됐던 간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요. 뭐 세율이 하향 조정이 될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실질 소득 혹은 실질 수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가정은 힘들지만 과거의 그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정책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그 선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뒤로는 좀 밀려지고 있지만 정책이 뭐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이 또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수 정책적 효과는 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뭐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섹터 안으로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지주라든지 금융, 증권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10월장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금융이나 증권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뭐 자사주 비율을 봤을 경우에는 다른 산업
혹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매력적일 것 같고요. 배당 성향 또한 30% 중반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배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 그리고 자산 운용의 수익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금융지주, 증권 등이 아직까지 매력적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었던 자사주 소가 의무화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네. 금융지주, 증권을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 혹은 산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수급 동향도 볼 텐데 10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계약이 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9월장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10월장에서도 매수를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여기서 부담 요인은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되겠죠. 지금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높여가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동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달러화가 약세 추세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우리 달러화 지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 실질 실효 환율을 좀 원 달러에 지금 봤을 경우에도 그 원화가 지금 너무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국인 분들께서 네. 미국 투자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었던 4,500억 달러에 대한 선불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수출 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칭 수요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그 개입 같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PBR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여유가 있는 네. 그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면에서는 환율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은 10월장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 10월의 매수세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월 시작과 함께 9월 수출 데이터 성적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조금 살펴보면요.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9월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 반도체는 2개월 연속 최대 수출액을 경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올라도 여전히 추가 상승 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닉스도 살짝 여쭤볼게요, 대표님. 하이닉스 같은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HBM 쪽에서는 최고의 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고멀티플 주식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 시장에서 그 추격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테슬라와의 계약 같은 경우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로 봤을 경우에는 한 배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인 2배 정도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아직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각기 다르실 것 같은데 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뷰가 다를 텐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투톱 이야기 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단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장에 반도체 소부장이 아웃퍼폼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HBM 쪽으로 워낙 그 투자자들의 시각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연초 이후에 예상됐던 투자 금액도 1,000억 불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나아가서 범용 디램 같은 경우 그리고 낸드 쪽으로 관련해서 지금 생각보다 투자자들의 시각이 이전보다는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 있는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시각 또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잘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입니다. 예. 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앞서서 센터장들의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10월의 유망 섹터로 조선과 방산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뭐 올해 내내 주도주 역할을 했던 조선과 방산 다시 한번 슈팅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조방원 중에 원전은 또 빠졌어요, 대표님. 예, 네.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하는데요. 네. 조선하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측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2023년, 24년 신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걸 반영해서 2027년부터 매출이 좀 좋아지고 수익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동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의 그 불안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러한 쪽에서 봤을 경우에 향후의 매출, 기업 이익의 그 예측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 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방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갖다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조선과 방산은 결국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실적 견인까지 전망이 되면서 10월에도 유망하게 봐야 되는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미국 정부 100% 의약품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밤사이에 화이자가 약값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까지 좀 전해졌는데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원래 그 수입 약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직 뭐 세부 지침, 어떤 대상 품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은 제약사야 바이오 회사들이 좀 불안한,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우리나라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CDMO로 그 유명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 혹은 제너릭 쪽에서의 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 그 보였던 모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글로벌 제약사들의 미국 내에서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나 제너릭 같은 경우에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조선과 방산 그리고 반도체까지 집중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야기 나눈 섹터 이외에도 10월장에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업종이 있습니까? 여행 관련주가 아무래도 관련주.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저도 명동을 가보니까 외국인 그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한하고 있는 관광객들 숫자가 지금 202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800만 명을 갖다가 상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예전의 고점 수준을 갖다가 상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을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호텔 그리고 뭐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한 실적 개선 또한 뭐 눈에 띄게 하반기로 갈수록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또 9월 달에 지금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성수기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성수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실적 회복이 조금 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호텔 그리고 뭐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좀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과 화장품 섹터도 10월장에는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월장 문을 열었습니다만 내일 모레면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결국에 연휴가 끝나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10월장이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실적 시즌도 맞물리게 되겠죠. 10월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예, 추석 연휴가 좀 네. 긴 추석 연휴가 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석으로 갈수록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 매크로 환경이나 이제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지수를 예측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익 개선과 그리고 이제 멀티플의 확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미국발 그 AI 수요가 강한 상황이고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관련주의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멀티플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9월 달에 뭐 7조 원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지속하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환율을 고려했었던 네네. 코스피 수준을 보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 여력이 존재하고 이는 멀티플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리스크는 있습니다. FOMC 그리고 BOJ의 그 금리 결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미국의 그 정부 셧다운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갖다 해칭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과 더 맞물려서 정부의 그 긍정적인 정책 방향성 등이 코스피를 하단을 갖다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의 통화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는 있습니다만 10월장 그래도 코스피 상단은 열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목대경 KCGI 자산운용 운용총괄 대표와 시장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